11인치 듀얼 모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무시무시한 출력, 엄청난 등판각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엄청난 성능의 전동 킥보드. 오늘은 이지율에서 판매하는 11인치 듀얼 전동 킥보드 듀얼 팬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큰 제품을 리뷰할 때마다 휴대에 대한 이야기를 굳이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긴 합니다. 그래도 이걸 차에 실어야 할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함께 수치정도 살펴보면서 진행해보도록 하죠. 듀얼 팬텀은 앞뒤에 11인치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으며 서스펜션 역시 앞뒤에 모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폴딩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폴딩하는 방법은 상당히 간편한 편입니다. 폴딩했을 때 가장 긴 변의 길이가 1300을 조금 넘고 두 번째로 긴 변의 길이가 550 정도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상당히 큰 편이고 상당히 긴 편입니다. 트렁크가 크다면 들어가긴 하겠지만 결코 쉽진 않겠죠. 무게는 실측했을 때 40kg를 초과해버려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간이저울론 측정이 불가능했습니다. 종합해보자면 무게는 40kg 내외, 길이는 1300짜리 쇳덩이를 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폴딩 난이도가 낮아서 시간은 조금 걸리는 편이지만 크기는 작지 않고 무게도 상당히 무겁습니다. 차를 이용한 이동이 불가피하다면 구입 전에 자동차 트렁크의 크기도 재보시고 허리 운동도 필수로 하셔야겠습니다. (11인치의) 바퀴와 과위 서스펜션 그리고 무지막지한 무게를 가진 듀얼 팬텀은 당연히 상당한 승차감을 보여주는 편입니다. 도로에서 달릴 때나 조금은 좋지 못한 길에서 달릴 때나 빠르게 달리지만 않는다면 아주 훌륭하게 제 몸무게를 지탱해줬습니다. 주행시 최대 속도는 GPS 기준 75km 내외, 주행거리는 출력이 강력한 만큼 적당한 속도로 실사용하면 40에서 50 정도 이용할 수 있어 보였습니다. 25km로 제한이 걸리는 8월 이후 생산품이라면 당연히 아주 먼 거리를 달릴 수 있겠죠. 모터 소음은 적당히 있는 편이며 거슬리지 않는 중후한 저음의 소리를 들려줬습니다. 모터의 파워면에서는 사람이 킥보드 위에서 버틸 수 있는 각도라면 모든 언덕을 다 올라갈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성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부터 보여드릴 건 고봉산에 올라가서 촬영한 화면입니다. 제가 여러 번 여기 지금 화면은 안 나오겠지만 여기 계속 재봤는데 대충 평균적으로 10도에서 한 12도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등판 테스트 이 정도로 하고 영상 보시면서 등판력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퀴가 큰 만큼 바닥면의 충격은 아주 잘 받아준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서스펜션도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주고 있네요. 팬텀은 이렇게 훌륭한 성능을 보여주는 제품인 만큼 절대로 무턱대고 구입해서는 안 되는 모델입니다. 듀얼 터보 상태에서 스로틀을 정말 조금만 당겨도 거의 람보르기니급의 미친 출력을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걸 정말 싫어해요. 그런데 팬텀은 기본적으로 출력이 어마어마한 만큼 이 현상이 아주 두드러집니다. 물론 이렇게 강력한 출발 토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계신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하는 훈백이도 그런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호불호의 문제라고는 하지만 듀얼 팬텀은 힘 자체가 다른 만큼 전동 킥보드를 처음 구매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시승을 해보시고 구매하시기를 바랍니다. 승차감 자체는 정말 훌륭한 제품이지만 아주 고속으로 달리기에 최적화된 기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제 개인적인 느낌일지도 모르겠지만 너무 빠른 속도로 탈 때 약간의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처음 출시할 당시에 비해서는 정말 많이 개선됐지만 그럼에도 약간은 그런 현상이 남아있는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네요. 저라면 이 제품을 타고 45km 이상의 속도는 이용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거의 2단 싱글 위주로만 실사용을 하고 언덕을 오를 때만 듀얼을 켜서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싶네요. 앉아서 탈 때는 상당히 안정적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너무 빠르게 이용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핸들바의 높이도 조절이 가능하고 기계 자체도 크기 때문에 키가 크고 덩치가 있으신 분들도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조에서 핸들바가 이렇게 높게 나오는 경우에는 급제동 시 약간 무리가 갈 수 있으므로 너무 고속은 지양하셔야겠습니다. 제동력은 앞뒤 풀 유압 브레이크로 아주 훌륭하게 잡아줍니다. 전자 브레이크도 있기는 한데 강도가 좀 많이 약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있구나 하시면 됩니다. 일반 듀얼 모터 제품처럼 싱글 듀얼, 에코 터보 버튼이 있습니다. 스로틀도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검지 스로틀입니다. 스로틀은 속도를 바꾸는 방법면에서는 편리하지만 스로틀 감도면에서는 좀 아쉬웠고
시인성은 밤에는 눈이 부시지 않고 잘 보여서 만족스러웠지만 낮에는 좀 아쉬운 시인성을 보여줬습니다. 배터리 표시는 역시 아쉽기 때문에 기본으로 제공되는 전압계를 이용해서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듀얼 팬텀의 경우 처음 출시할 때부터 아주 큰 관심을 받았던 제품이었습니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엄청난 스펙과 속도를 자랑했으니까 말이죠. 물론 지금도 그런 장점은 변함이 없고 대부분의 소비자분들께서도 그런 점 때문에 듀얼 팬텀의 구매를 고려하시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구입을 하기 전에 많은 고민이 필요할 텐데요. 200만원이 넘지 않는 가격에서 압도적인 성능이 필요하신 분들은 듀얼 팬텀을 구매하셔도 좋겠습니다. 아마 가까운 시일 내에 이 정도의 파워를 가진 제품 중에서 이런 가격을 가진 제품이 나오긴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듀얼 팬텀이 저렴하고 빠르기 때문에 구입하시려는 분들은 잠깐 조금 더 생각이 필요합니다. 듀얼 팬텀은 정말 빠르게 달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능력을 마음껏 펼치기보다는 조금 자중하고 필요에 따른 출력만으로 이용할 때 더 높은 만족도를 전해줄 제품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전반적인 마감 상태나 디자인이 제가 생각하는 비싼 제품군과 약간 거리가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앞쪽 서스펜션에서 발생한 소음 문제와 심하게 흔들린 헤드라이트, 뒤쪽의 머드커버 흔들림 등의 사소한 문제점들은 아쉬웠습니다. 종합해보자면 가격은 200만원대를 넘지 않았으면 좋겠고 집에서 가까운 곳에 이지율 대리점이 있어서 AS가 가능하고 속도는 최고속도 기준 40에서 50 정도면 충분하지만 무지막지한 등판력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선택하시면 좋을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정말 어마무시한 출력을 보여준 듀얼 제품 이지휠의 듀얼 팬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11인치의 모터와 가위 서스펜션을 장착한 190만원대의 대형급 모델을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주목해보실 만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속도에 욕심내지 않고 적당한 속력으로 이용하신다면 최고의 파워를 선사해줄 제품 듀얼 팬텀이었습니다. 오늘도 모바일 포켓 매거진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죠. 오늘도 감사합니다.